최근 중국 주변국의 움직임이 실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 발발 시 일본은 오키나와와 남서부 주민 12만 명이 피난을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만이 공격받는 인근 섬들 오키나와를 포함한 제도 등 주민 총 12만 명을 일본 남서부 규슈와 가고시마 현 등으로 대피시킬 것이라며 대만전을 실제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내부 결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만 전쟁 발발을 예상하면서 본격적인 관련한 이슈가 나온다는 전망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중국 주변국들은 다름 아닌 한국을 다시 한번 그 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만큼이나 자신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현재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와 한국의 반응 때문에 또 한 번 이들은 놀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전쟁 시작 직후 러시아를 크게 응원했는데 그 이유는 대만 보고 이 상황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둘 다 전쟁이 길어봤자 1, 2주 내로 마무리되며 우크라가 항복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것을 보고 거 봐라 대만도 곧 저렇게 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을 했으며 러시아는 병력의 상당수를 잃어버려 괴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러시아의 물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등 러시아 응원을 지속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결국에는 대만 침공을 합리화하려는 속내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틀어지자 러시아는 히로시마 원폭에 2000배라는 쌀맛을 시험 발사하며 핵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정도는 미국의 텍사스에 해당하는 면적을 날려버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라 홍보했는데 한편 상황이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중국과 대만은 이번 전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전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된 것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5년까지 대만 침공을 마무리하고 순식간에 대만을 격퇴할 걸로 봤지만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로 대만을 압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자연 요새를 갖췄으며 공군력도 중국이 압도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F-16V를 준비 중으로 이는 중국의 제20 스텔스기와 대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미국 기종인 F-16V가 우세할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은 순항미사일을 대량 보유해 이곳으로 대만을 풀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대만도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산샤댐 등 중국의 치명적 약점을 향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대만의 국가산업 중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은 중국이 그대로 흡수하기를 원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속도가 매우 늦으며 계속해서 국가 소속 반도체 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이유도 반도체 사업 흡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중요한 요소는 이번 전쟁 이후 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만 해도 중국의 왕이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 미국도 이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만 막상 이번 전쟁을 보니 러시아가 미국과 붙었더라면 게임조차 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왔고 중국도 대부분의 군 자산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기에 자기들도 러시아 꼴이 난다는 우려가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가장 마지막 전쟁이 1970년대 베트남과 해본 전쟁 외에는 전쟁 경험도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체첸, 우크라이나 등 각종 전선에서 전쟁을 지속해왔으며 타국들도 지원해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는 미국의 지원이 매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스캔했으며 미국의 각종 무기들은 러시아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금까지 매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야말로 전쟁 머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을 평가절하했다가 자칫 큰 코 다칠 뻔한 국면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많은 물량과 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전 발발 시 미국이 무조건 참전한다고 밝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지도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만에서는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욱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군사력 파워를 느끼고 움츠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은 좀 더 기를 피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만엔 자주 국방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방 세력의 파워는 일단 결과로적인 이야기이고 전쟁이 실제 났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랬지만 대만도 실제 21세기에 전쟁이 나겠냐는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을 강하게 위협하기 이전에 대만은 더욱 그러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실제 대만은 과거에는 2년 진병제였습니다만 2008년에는 그것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들어 67년 만에 징병제가 완전 소멸되면서 느슨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이라는 이리덴티즘은 대만을 크게 긴장시켰습니다. 이는 상대 국가의 문화, 언어 등 유사성을 주장하며 속국화하는 작업으로 중국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짜 푸틴이 전쟁을 내면서 대만의 완전한 각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홍콩의 우산혁명이 일어난 계기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집권한 게 1차 각성이라면 이번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에 있어 중국에 대한 2차적인 각성을 꾀한 시점이 된 것이죠.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장인 수전창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면서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만은 과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했지만 이를 서방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남은 것은 약해진 국방력과 러시아 침공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이든이 말로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은 이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 여론은 다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대만 언론 연합보는 대만군이 이미 관련 보고를 올렸고 차이잉원 총통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언론은 동북아에서 자신들과 가장 색이 비슷한 주변국의 한국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군 징병 시스템을 검토 후 대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 채널에서는 대만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2주간의 동원 훈련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에서 가장 군 징집 시스템과 예비군 훈련이 활성화된 한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도 언급합니다. 대만에는 지금까지 2년에 한 번만 동원을 했고 동원 기간도 약 5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은 매년 2주간 예비군 자원을 동원해서 사격을 비롯한 광범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특히 최근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육군을 높게 평가하며 각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각종 전차도 소개하는 등 한국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 평가했지만 국방만큼은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느슨한 국방 시스템 체계를 벤치마크하는 데 있어 한국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됨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한 채널에서는 대만만으로는 중국의 역부족이기 때문에 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공군이 대만을 도울 것으로 관측했고 육군은 한국이 대만을 돕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만 대만은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전쟁 발발 시 60만의 한국군들이 중국의 상륙작전을 막아준다는 예상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주포는 한국뿐 아닌 유럽과 호주 등에도 수출이 된다고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이 가진 무기 체계들은 동북아의 중국 등을 견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예비군은 자그마치 270여만 명이라며 중국의 군 규모와도 비슷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국가들을 상기하면 한국도 대만을 돕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만의 반응에 대해서 한국에서 다소 뜻밖의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무기도 자국을 방어하기에 과연 충분하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가 아니라면 한국은 무기를 과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한국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도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무기가 단기간에 대거 투입되어야 하며 유사시 중국과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물량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현재 한국의 우회로를 통해서 포탄을 비롯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보냅니다만 대만전이 발발한다면 역시 한국이 무기창고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겠죠. 또한 이번 전쟁에서 틈만 나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한국은 휴전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며 전쟁 발발 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만에 공급할 무기가 한국에 과연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의 군사력을 탐내는 국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 위기 때 국방력을 이용해야 할 우선순위 국가로 한국을 언급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각종 군사평가 기관 등에서 늘 한국 군사 순위를 전세계 5에서 10위권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도 한국이 군사력은 최고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유사시에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한국 국방 시스템을 좋게 보는 것과 예비군 시스템 등을 모델로 삼고픈 마음까지는 알겠으나 그러한 이면에는 유사시 한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들과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한국의 많은 누리꾼들은 대만전 발발 시 한국 군사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자칫 별거 아닌 일로 크게 스파크가 튈 수 있으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이지 이것을 남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아님이 강조되는 국면입니다. 트리블2였습니다.
감사합니다.